예, 안녕하세요. 세네 탈출입니다. 오늘은 아스팔트에서 고생하고 계시는 우리 자유대한호국단의 오상종 대표님을 모시고 잠깐 말씀 듣기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항상 이게 우리 저 광고판이 있어요. 그래서 광고판 잠깐 갔다가 가죠. 네. 이거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정말로. 노딱을 계속 맡고 있어서. 저도 이거 못하는데요. 예. 어쨌든 주필님께서 예. 먼저 시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자율교 동료 좀 부탁드립니다. 신한은행 백모 프로덕션 계좌입니다. 자, 그건 그렇고요. 탄핵 이제 우리가 집고하기 이거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네. 지금 이번 주 내일 열리죠 또. 네, 8차째고요. 내일이. 네, 이번에는 그러니까 기존에 무대 설치한 반대 방향에다가 무대 설치를 해서 차선 3개를 쓰는 걸로 지금 다시 이제 집회 신고를 다시 냈습니다. 내일은 누가 나와요? 내일은 홍지수 작가님께서는 내일 원고 때문에 못 나오시고요. 그다음 나머지 분들 다 나오십니다. 김은구도 온대? 김은구 대표도? 그 문자를 지금 보내놨고요. 아까 이제 왔었는데 문자 보내놨고 김세 대표는 아직 미정이고 나머지 분들은 다 참석하시고 그다음에 이번에는 새로운 인물인 신혜원 씨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태블릿 PC 내가 사용했다. 내가 사용했다. 네네. 그 분께서 이제 흔쾌히 출연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전문직에 있는 지금 여기서 성함을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하고 아마 그날 보이실 겁니다. 의사분이 한번 또 참석을 하십니다. 저 마이크를 잡아주시겠다고? 네네. 닥터 K? 아시는군요. 저는 닥터 K 개인적으로는 좀 알죠. 네네. 이 양반도 대단해. 선글라스 끼고 하셔야 될 걸. 안 그러면 직장 생활에 보통 이렇게 가죠. 네. 잠깐 보면. 그다음에 우리가 이게 규모가 작지 그래서 굉장히 시끄럽잖아요. 저쪽 건너편에서 어마무시한 장비를 갖고 네, 그래서 들어오니까. 지금 현장에 계신 그 집회 참여자분들은 좀 괜찮으시다고 하시는데 연단에 올가시는 분들은 뒤에 소리가 너무 커서 말이 이제 헷갈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한 100m로 해서 반대로. 그래서 광화문에서 보면 저희 전 모습이 나오게끔 해놨습니다. 네. 아니 나는 멘탈이 강한지 얼굴이 두꺼운지 그냥 하는데 다른 힘들어요. 사람들은 뒤에서 하도 그냥 스피커가 커놓으니까 네. 헷갈리는 것 같더라고요. 네. 거기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정광훈 목사님 쪽. 저희 쪽으로 향하는 이렇게 무슨 벌집 스피커라고 벌집 스피커. 예, 그거 좀 방향을 좀 문재인 쪽으로 좀 향해 주세요. 저희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근데 이웃 간에 시위하는데. 이웃 간에 집회하는. 사실 우리가 그분들께서 하고 계시는 장소에 그 시스템에 우리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탓을 할 수는 없는데 저희가 25일 날 우리가 25일 날 또 이제 게릴라 형식으로 집회를 했단 말이에요. 거기서. 그러니까 그게 그때는 우리 쪽을 향하는 벌집 하나 없다고 너무나 조용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조곤조곤 얘기도 하고 그날 빔 프로젝터를 해서 박근혜 대통령 영상도 틀고 정말 다행할 수 있었는데 그 벌집 스피커 하나 때문에 트레인에 매단 거. 나 미치는 줄 알았어. 그거 하나 매달려면 얼마야? 한 500만 원 들걸? 그것만 하더라도 150 그러니까 한 500만 원 가까이 들 거예요. 크레인 불러야지. 그다음에 발전기 불러야지. 네네. 그러니까 일단 그 두 개의 기본 비용이 한 120만 원 들어가겠네. 아니요, 더 들어가요. 왜 그냥 제가 이렇게 비싸요? 예, 발전기랑. 네, 제가 해봤어요. 작년 3월 10일 발전차 한 70만 원 드나? 그러면 요새? 아니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그 벌집 스피커 하나 하고 크레인 거 그다음에 발전차를 했었는데 그때 650달러는 걸 제가 한번 깎아서 620을 했을 것이고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정광훈 목사님 쪽은 이제 원체 빵빵하지? 아니 그러니까 돈의 문제가 아니라 집회를 매주 그다음에 많이 쓰니까 단가를 낮출 수는 있었겠지만 그래도 기본 단가라는 게 있을 테니까. 그래서 그때 제가 한 2-3천 명 오실 줄 알고 작년에 그래서 벌집 그것도 준비했었는데 다들 우리 집에 못 가게 막아가지고. 이 탄핵 집고하기가 계기가 돼서 제가 지금 탄핵 다이제스트라는 소책자를 쓰고 있잖아요. 처음에 쉬운 줄 알고 썼는데 쓰다가 보니까 점점 어려워져가지고 이거 연말에 끝날까 그랬는데 이제 이번 주에 끝나면 다행이에요. 이번 주는 어떻게든 끝내보려고. 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인쇄가 내주 이번 주에 끝나면 인쇄가 내주 목금이면 나와요. 네네.
지금 뭐지 그 이제 우리 나오면 이제 엄청나게 배포해야지 뭐. 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저번에 우리가 의논을 했지만은 우리가 그냥 단순히 우리를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과 집회에서만 머물러서 안 된다는 거죠. 아직 우리가 이제 법적으로 우리가 다가가기는 좀 힘들 수도 있겠지만은 이제 잊혀져 가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관련해서 우리가 기존에 우리가 광장에 나온 이유가 그 문제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그분들에게 그 탄핵의 배경부터 시작된 부분을 우리가 복귀를 시켜드리고 그렇게 된다면 이제 우리가 지금 2월 말까지 약 50만 불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너 50만 불 어떻게 뿌리려고? 잘. 아니요. 할 수 50만 있습니다. 불 장난 아니에요. 제가 저걸 한 15만 불 뿌렸나? 네. 저거 15만 불, 18만 불쯤 뿌렸거든요. 네네. 저기 공수처. 공수처는 헌법하게. 근데 이거 50만 불 장난 아닌데. 네, 이건 또 좀 책값도 좀 비싸. 한 30권, 40권에 10,000원 할 거예요. 공수처는 100권에 10,000원 했거든요. 네네. 두꺼워요, 책이. 한 몇 페이지? 그러니까 공수처보다는 좀 훨씬 두껍죠. 한 3배쯤 될 거예요, 공수처 분량이. 거의 책자 분량인데요. 아니요, 책자는 아니고 공수처는 얄팍해요. 예, 그게 12페이지, 10페이지. 예, 그거 한 3배 분량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시면 여러분들께 이제 너무나 허황된 것으로 인해서 저희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떠한 부분이 문제점이 있고 배경에서 이번에 미국까지 거기다 예, 제가 시켰잖아요. 옆에서 야 이거 미국 얘기 그거 함부로 얘기하지 마 이런 얘기들도 좀 많은데 이제 그러니까 미 국무성이 트럼프 진영이 미 국무성을 장악한 거는 폼페이오 장관을 임명할 때부터예요. 그러니까 2018년 3월. 네네. 그러니까 비록 트럼프 진영이라고 하더라도 2017년 1월 말부터 2018년 3월까지 1년 한 2개월 동안 초대 장관을 한 틸러슨 이거는 반 트럼프 사람이고 이제 미국의 국무성은 원래 이제 PC 좌파 친중파에 의해서 장악돼 있으니까 미국 국무성 PC 좌파 친중파들에게 고분고분 적응한 사람이었다고요. 그래서 저는 이 미 국무성을 깊게 오염시켜온 PC 좌파와 친중파들이 실제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깊게 관계돼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박 대통령이 이제 정책적으로 보면 그 국무성의 PC 좌파나 친중파들이 감당할 수 없는 정책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국도 고생해서 유엔에서 포괄적 대북 제재 이끌어낸 게 2017년 가을쯤 되거든요. 네. 근데 박 대통령이 2016년 초여름에 개성공단 철수를 해버린다고. 네, 그리고 여름에. 국군의 날에 이제 손잡고 그 다음에 2016년에 참수부대를 시작해요. 네. 그럼 미국이 기겁할 얘기거든. 그러니까 미국 국무성보다 국무성의 PC 좌파나 친중파들은 기겁을 할 얘기들이요. 그 당시 2016년을 돌아가서 보면 네. 왜냐면 저기서 얻어낸 저기 뭐죠? 유엔에서 니키 헤일리가 북한에 대한 포괄적 아주 강력한 제재 결정을 2017년에 얻어내거든요. 근데 니키 헤일리의 최근 자서전 With Due Respect라는 자서전 보면 틸러슨 욕이 엄청 많아. 이거 완전히 도라이 바보 멍청이. 그러니까 이 PC 좌파 틸러슨과 PC 좌파들이 탄핵을 PC 좌파가 저질렀고 틸러슨은 그냥 방치한 거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사실 이제 주필님도 이제 일정이 빡빡하시는데 제가 계속 탄핵 다이제스트 빨리 만들어내시라고 막 그렇게 종용을 했었는데 어쨌든 다음 주 주말이면 여러분들에게 현장에서 배포가 아니라 사실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2월 말까지 한 50만 불을 뿌리는데 최선을 다한다면 이제 저희들이 지금 현 우파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 그들에게 작은 송곳이 되자는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어제였나요? 한선교 국회의원이 악의 눈물지라도 지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된 부분 그래서 지키지 못한 것에서 죄송합니다라는 불출마 선언
하며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그런 국회의원들이 계속 나와준다고 그러면 아 이게 정말 탄핵이 잘못됐구나. 아직도 대한민국 언론을 믿고 있는 그 많은 국민들이 아 이게 지금 정말 잘못됐구나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면 저희들의 이 작은 행동들이 결과로 나타내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이제 이 책을 쓰면서 좀 뭐라 그럴까 좀 삐딱하게 관점에서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박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동지적 느낌을 받고 또 박 대통령 탄핵이 그게 복도 정치다 이런 거를 너무 뼈저리게 알고 있지만 일반 사람들은 그래 그 뭐 좀 이상하긴 한데 그래서 어쩌라고 내가 어떡하자는 얘기야 뭐 혁명하자는 소리야 내가 거기 왜 신경 써야 돼. 네, 예.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잖아요. 바로 그걸 타겟으로 했어요. 그래서 그 팜플렛의 호칭도 네. 대통령이라는 호칭이 없어. 전부 박근혜. 왜냐면 그 사람들한테.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쓰면서 제일 어렵기도 하고 제일 그 신경 썼던 부분이 내가 왜 그 인간의 그 지경에 대해서 내가 왜 신경 써야지? 라는 것을 어떻게 설명해 줄 거냐. 지금 저희 탄핵 짚고 가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예. 저희를 지지하시는 분인데도 이제 탄핵이 지겹다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탄핵 얘기를 할 것이냐 앞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실제로. 그래서 제가 한 말씀 드리죠. 아니 책임지는 정치인들을 우리가 원하는 거지 단순히 자유한국당을 지지한다고 해서 거기서 거수기 역할만 하고 말 것이냐. 그럼 당신네들이 말하는 그러니까 무조건 잔덕으로 뭉쳐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자유한국당이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개인, 우리 단체의 생각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피력하는 게 맞지 않는 것이 않냐. 그러면 또 가만히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21세기 최대의 사기극인데 혹은 21세기 최대의 그 사기 정치 복도극인데 복도 정치 사기극인데 이게 이제 벌어진 과정을 보면 여기 이제 관계된 게 북한, 중국, 미국 국무성 그 다음에 국내의 종북 친북 그 다음에 국내의 조중동이나 이제 구역권 거물들로 이루어진 이른바 보수 상류층 이 5개가 다 이 5 플레이어가 전부 박 대통령을 잡아 죽이자는 데 뜻을 같이 한 거예요, 이게. 네네. 그래서 이거는 뭐를 우리한테 뜻하냐면 그러니까 이 스토리 자체도 흥미진진하고 냉정하게 얘기하면 세상에 이런 아니 북한서부터 간첩서부터 뭐 중국, 미국 국무성 뭐 국내 종북 친북 그 다음에 뭐 김무성, 유승민, 뭐 조중동까지 이게 일치단결해서 박근혜를 잡아주기라고 덤벼든 게 박근혜 대통령을. 그래서 이것도 이 스토리도 흥미진진할 뿐더러 이게 이 한국의 박 대통령이 이제 그렇게 당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그 북한에 대한 흡수 통일, 참수 작전 이런 거예요. 결정적인 이유는 제가 보기엔 해방선언. 그러니까 이 한반도가 이 화약고인데 이제 미 국무성 PC 좌파 입장에서 보면 한반도가 이 화약고거든. 그리고 그 화약고를 바로 중국이 한 발 깊게 담그고 있고. 그런데 박 대통령이 이제 2016년에 그 뭐죠? 그 미사일 핵이 4차 핵실험이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북한이 수소폭탄 개발했다고 발표했었어요. 네. 그게 2016년이거든. 그런 일을 당하고 박 대통령은 북한 붕괴로 퍽 치다른 거라. 북한 붕괴니까 이코로 이제 흡수 통일이 되는 거지. 그거를 이제 그 미 국무성의 PC 좌파 입장에서는 참을 수가 없는 거죠. 왜냐면 이거 상처에다 소금 문지른 거예요. 왜냐면 걔들 입장은 지금 원래 걔들은 친중파니까 중국 내세워서 북한 잘 컨트롤할 수 있다. 이따우 소리 하면서 20년간 살아왔는데 그게 파산한 거잖아요. 그럼 상처가 이제 빨간 이제 이게 근육이 다 드러난 상태인데 박 대통령이 거기다 대고 상처에 소금 문질러 버린 거라니까. 그러니까 이거 위험한 사람이다. 잡아 죽이겠다. 그래서 이런 사정을 알아야 그러니까
왜 당신한테 이 사정을 아는 게 이익이냐를 나는 설명하려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당신이 어떤 나라 어떤 세상에서 사는지 이해할 수 있다 이거지. 이제 또 박근혜 대통령님이라고 안 했다고 또 꼬투리 잡을 사람 나타나겠네요. 저요? 아 거기다 그렇게 써놨어.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아직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귀찮을 수도 있고 하지만 그 문제에서 우리가 직면하지 않는다면 정말로 앞으로 나갈 수 없다고 보고 그리고 그분들이 3년이 지난 지금 봐라 3년이 지났다 했을 때 이제 그 지금 약간 침묵하고 있었던 사람이라든지 좀 긴가민가 했던 사람들이 이 책으로 인해서 좀 더 기준을 명확하게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그것 또한 정말 아주 잔인하게 말씀드리면 박 대통령 탄핵에 이르는 과정이 하나의 아주 흥미진진한 서스펜스 정치 스릴러 같아야 돼. 그렇게 제시돼야 돼요. 나 재주가 없어서 그걸 못 하는데 그러니까 그냥 재밌어라도 그 탄핵 이런 과정을 사람들이 들여다보게.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인간이라는 동물은 야비하고 잔인하거든. 아 내가 왜 박근혜 신경 쓰고 살아? 나 사는데도 바빠.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이는 사람한테 야 이거 저기 그 드라마보다도 더 드라마 같은 스토리야. 이러고 네. 우리가 그렇게 프레젠테이션이 가능해져야 된다. 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끝까지 읽기라도 하지. 아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팜플렛을 딱 읽고 나면 반응이 둘로 나올 거예요. 아 그래 박근혜 겁 없이 미국 들이받았다가 그러니까 당하지. 이런 반응도 나올 수 있고 네. 조금 생각이 있는 사람 같으면 야 그래도 그 아무 지식층도 그런 거 생각 안 했는데 그 여자는 그래도 본능적으로 거기 가서 들이받았네. 그 장부네. 이런 생각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책 자체는 억울해요. 구해주세요. 근데 맨 마지막에 하나는 뭐냐면 오케이. 박근혜 대통령이 그래서 미 국무부 제대로 못 읽어내고 거기에 적당히 비유 맞추지 못하고 그냥 원칙대로 들이받았다. 또 저기 김무성, 유승민, 조중동 제대로 마키아벨리처럼 다루지 못하고 그냥 자기 할 일만 원칙대로 하다가 갔다. 오케이? 그게 문제다라고 할 수 있다. 근데 그게 문제면 그러면 인민재판 인격살인해서 징역 32년에 벌금 수백억이냐. 이 폭도 행태는 그럼 어떻게 생각하냐. 네가 이 폭도 행태를 방치를 하면 다음번 희생자는 네가 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마지막 그 퀘스천 마크는 제가 던져주는데 그 책에서.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이게 일종의 스릴러물, 정치 음모 소설 같이 좀 음모 스토리 이런 식으로 좀 쓰려고 지금 발악을 하고 있는데 재주가 비천해서 안 나와갖고 내가 좀 몸에 힘이 다 빠지고요, 기력도 없고요, 죽겠어요. 아니 며칠 아프셨잖아요. 네, 이거 관계가 있어. 예, 제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또 재촉하려고 전화를 했더니 완전 코맹맹 소리 나서 어디 아프세요? 아우 감기가 걸려가지고 예 그래서 아무 소리 못 하고 끊었습니다. 이제 스트레스를 좀 받아서 그래요. 이게 재주는 비천한데 분명히 이 스토리를 다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번 탄핵 집고 가기에 있어가지고 지금 이제 여러 메이저 유튜버들과 이제 어떤 탄핵의 배경부터 해서 진행 과정을 순차적으로 좀 하려고 했는데 그건 계획대로 좀 잘 되지는 않았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 책을 계기로 해서 지금 그래서 한 번 정도는 우리 집회 현장 나오신 분하고 간단히 얘기를 하고 우리 뭐 가령 서울역 그다음 대한문, 광화문 이쪽으로 자 이제 책을 들고 나서 배포하는 그런 작업도 저희가 함께 이벤트 형식으로 진행을 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지금 아직은 제가 뭐 공고하게 돼 있는 그런 연락 체계는 아닌데요. 그 학생 인권 조례를 지금 폐지하고 있는 전국에 있는 그 단체들과 지역에 다니면서 저희가 알고 지냈던 지역 그 단체들과 연대를 해서 이제 빨리 돈 좀 보내봐봐. 그 다음에 책을 보내드리고 그리고 이거를 갖다가 쌓아놓지 말고 그리고 읽을 만한 사람들에게만 좀 줘라 이거 그냥 막 뿌리는 건 의미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책이 좀 어려워. 네. 미국 얘기 많고. 근데 이제 그 대신에 우리가 탄핵에 대해서 대충 들어봤던 얘기를 좀 넘어선 얘기가 많아요. 생각할 거리가 있지.
예,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훨씬 이게 우리 그 탄핵 집고 가기 이 집회가 좀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그 막 나서서 뿌리는 거는 좀 고민 좀 해보세요. 내가 오늘 우리 같이 일하는 친구들한테 이제 원고가 한 3분의 2 정도 나왔으니까 물론 다듬는 게 더 어려워요. 내 친구들한테 그런 말을 했거든 오늘. 야, 그 저기 뭐야 이 책 냈다가 말이지 나 망할 것 같기도 해. 반미 운동한다고 찍혀서. 그러니까 저는 요새 이제 요새 아니 미국 민주당이 트럼프 탄핵하려고 몰아붙이는데 총대를 메고 나온 게 다 외교관들이에요. 네. 네, 엊그저께 조병설 전에도 얘기했잖아. 예, 예. 그 전에도 얘기하셨어요. 주 네. EU 그 미국 대사 선들랜드, 그다음 주 우크라이나 미국 대사 저기 뭐야 그 테일러, 그다음에 그 옆에서 박수 치고 있는 전 주한 미국 대사 예를 들면 그 스티븐스, 또 이런 것들 조셉 윤 뭐 이런 자들 보면 야 이거는 그러니까 이것들이 이게 12,000명이나 된다 그 직업 외교관이. 네네. 거기다 이제 전문가라고 하는 것들까지 하면 한 기만 명 되는 거예요. 이거 신분이 다 보장된 박사급들이야. 전 세계 각지에서 가서 왕 노릇하고 있고. 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간땡이들이 보여 있어. 그리고 머리는 딱 친중 피스 좌파로 튜닝돼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뭐라고 말씀을 드릴까? 이제 드리고 싶은 거는 이 미국을 하나로 보지 마세요. 그렇죠. 미국을 하나로 보지 마시고 이 PC 좌파, 그 다음에 이 친중파, 이걸 특징으로 삼는 그 딥스테이트, 그러니까 미국의 수구 기득권 세력하고, 그 다음에 트럼프가 이끌고 있는 그 자유 보수 혁명 진영하고 이 둘 사이의 전쟁으로 보십시오. 그럼 우리 동맹은 누구냐 이거지. 그쵸. 우리는 국가가 아닌데 시민인데. 네. 우리 동맹은 트럼프가 트럼프. 이끌고 있는 그건 저기 뭐야 우리 자유 보수 혁명 세력이다 이거지. 네. 그러니까 나는 칼 뽑고서 이제 국무성에 있는 PC 좌파 이제 여기 내려치는 거야. 근데 너무 열심히 내려치다가 이제 또라이로 찍혀갖고 이제 나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단은 어. 그 조성환 교수님이 계시는 전교모 예. 그게 가령 6-7천 명 곱하기 뭐 돼서 일단 강제 에이, 그분들 안 사. 난 많이 강권을 못했어요. 그래서 나도 반응이 그러니까 헷갈릴 것 같아요 사람들도. 그래서 좀 재밌을 것 같아 반응이. 아니요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게 이제 탄핵 진실이지. 지금 그 또 이것도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이 청년이 주도하는 뭐 여기서는 제가 청년이 이제 밖에 나면 아재. 예, 진짜 예. 빡빡이 아재. 그런데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오해를 하시는 게 우파가 뭉쳐도 못할 망정에 지금 탄핵을 끄집어내서 지금 자유한국당 및 우파 통합의 걸림돌이 되는 역할을 왜 니네들이 하려고 하느냐. 자유한국당 니네들 지금까지 잘하고 와 있는데,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싸우고 있는 사람 중 하나가 이제 우리가 그 민노총 싸우기보다는 그냥 가서 들이대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민노총입니다. 근데 민노총 산하의 언론 노조 우리가 어디서 생생하게 봤냐면 전에 우리 작년이죠. 작년에 저 대검찰청 앞에서 우리가 고발 기자라고 하는데 그날 금융 노조 애들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앞에 기자회견 하고 있었고, 근데 걔네들이 가령 한 15명이었다면 언론사애들은 그 2배 정도 더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도 그 대신년 애들이 와서 뭐 트럼프 참수 뭐라 그러니까 대학생 진보연합. 예. 걔네들이 지금 어디 한다고 그러면 기자들이 그 애들보다 훨씬 많이 달라붙습니다. 그럴 때 하는 말이 있어. 개떼처럼 온다고. 아, 예.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는 뭐냐면 총선을 한 달 앞두고 나서 가령 얘네들이 조직적으로 자유한국당에 대한 아니 니네들 박근혜 대통령 등에 칼 꽂은 애들이 니네들이고 그래서 책임지는 정치인 하나도 없는데 이런 정당을 찍겠다고 여러분 생각 다시 해보십시오. 그 역공자가 할 수 있지 그렇게. 그럼요. 저는 이렇게 될 거라고 거의 저는 확신을 합니다. 네. 제가 그 현장에서 이렇게 봐왔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제가 느꼈던 거를 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은 그래도 좀 친분 있는 분이
그래도 안타까워서 저한테 얘기를 하시면 사실 이런 일을 합니다라고 말씀드린 경우인데 그러면 아 그런 뜻이 있었냐고 하시는데 그래서 지금 저희가 2월 말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가 뭐냐면 그때까지 한성교 의원 같이 그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며 과거에 탄핵에 찬성했던 반대했던 간에 과거의 잘못을 그리고 지금 자유한국당 내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여론이 계속 형성된다면 아마 국민들의 마음도 돌아서 있고 혹은 방관하고 있는 마음도 어느 정도 다시 그래도 대한민국을 살기 위해서 표를 기꺼이 던지겠다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것도 저는 커요 지금. 제가 네. 이 책의 일부를 페이스북에 하니까 그게 이제 전제가 됐어. 너가 옮겨갔어. 옮겨가니까 그 옮겨간 데다가 누가 댓글 써놓은 거 보니까 야 이젠 보수가 반미하냐. 아 그렇게 댓글을 썼어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런 관점이 그러니까 박근혜 탄핵 왜 밝혀야 되냐. 다른 거보다도 그거 거기 국제정치 다 얽혀 있다. 한반도 국제정치. 박근혜 탄핵 묻어버리면 한반도를 둘러싼 세계 정세 다 묻히는 거다. 그리고 너 어떻게 살래 임마. 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 사실은. 그리고 마찬가지로 자유한국당도 똑같이야. 여기에 박근혜 탄핵이라는 이슈 안에는 한반도 국제정치 문제, 그다음에 우리나라 그 제도권 상류층의 그 민낯, 지들이 폭도 대장한 거 아니야? 조중동하고 김무성, 유승민이 이게 여기 다 뭉그러져 있다. 그런 우리의 그 우리 사회의 그 문제점. 그러면 당신들이 우리 사회를 저기 뭐야 책임지겠다는 대한정당이라면 당연히 그거 다 까봐서 거기서 모든 게 다 측정이 되고 뭐 진단이 되는 건데 그렇게 당당하게 가야지. 뭐 하고 있는 거냐 이제 전 그런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일단은 이번 책을 가지고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부당했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먼저 공부가 돼야 될 것이고요. 그렇지. 예, 거기서부터 공부가 돼야 제가 알아야 이제 상대방에게도 자신 있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 근데 잘 모르고 공부 안 된 상태에서 줬더니 야, 왜 갑자기 야, 봐, 백모 전향 안 했다니까 이런 소리 했을 때 모르면 무슨 대답을 해줄 수 있겠냐고요. 아니야. 그러면 맞장구 치면 돼. 맞아, 걔 빨갱이야. 그럼 돼요. 아, 네, 알겠습니다. 나 하나 빨갱이를 뭐 낙인 찍은든 말든 뭐 지구가 돌아가는데 아무 지장 없는데. 아니, 그래서 그리고 내가 내 인생 사는데 아무 지장 없는데. 예, 그래서 지금 일단 우리 스스로가 공부가 되어야만 예. 이 누구한테 책을 권하고 하더라도 이게 왜 그러냐면 내가 공부가 되면 눈빛이 달라집니다. 오케이. 예, 그렇게. 자, 이제 그리고 이제 그래서 내일 12시 소라탑 옆에 있는 도로. 오케이. 네. 예, 그러니까 네, 8차 집회를 합니다. 동아일보패. 네. 내가 내일은 아주 속삭이는 목소리로 연설하거나 아니면 안 할 거예요. 아, 근데 갈게. 네, 알겠습니다. 목소리가 안 나와 지금. 네. 인원고 또 이제 이게 종합판이죠. 이제 쭉 진행된 거. 이건 전번에 예, 12월 저번에 중순에 가서 주필님께서 이게 주도해가지고 우리가 기자회견인데 아마 역대 기자회견 중에 손에 꼽힐 정도의 인원입니다. 저 인원이. 네. 그리고 지금 이거는 23일 했던 예. 그 이제 인원고 학생들이 주축된 전국 학생 수호 연합회에서 그 학생 혁명 그날이라고 예. 그 지금 여기가 그 광화문 사거리입니다. 여기가 예. 광화문 사거리인데 이날 이 친구들이 전국에 있는 학생들과 네. 대표로 모인 아이들이 이제 각 지부를 결성을 했고 그래서 이날 여기서 한 20분 정도 모두 발언을 하고 그 다음에 서울시 교육청으로 약 1.5km를 행진을 해서 그날부터 그 최인호 군이 저기서 이제 노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 텐트 생활. 네네. 지금 저기 뭐야 그 인원고에서 지금 무슨 뭐 저기 그 뭐라 그랬지 저기 뭐야 그 징계한다고 지금 징계위원회가 되지 않았나? 네네. 그래서 저번 1차 징계가 떨어졌는데 또다시 2차 징계를 한다고 26일 징계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예, 그래서 예. 이제 그날 지금 이 인원고 학생들을 그 케어해주고 있는 게 자유법치센터 장다령 변호사입니다. 예. 그래서 장다령 변호사도 화가 나가지고 그날 그냥 일장 연설을 하게 된 겁니다. 26일 날 네네. 그러니까 징계위원회에 네, 가서 그 위원들은 다 아닥. 그래가지고 거기에 있는 이제 뭐 특정할 수는 없으나 이제 장다른 변호사님 말씀에 의하면 그게 딱 봐도 이제 그 뭐 단체 소속의 교사가 얘기를 하는데 그냥 다 아닥. 왜 그러냐면 예. 자기네들도 무리하게 지금
이 일을 진행했다는 걸 알게 됐고 예. 지금 이 시간에 아마 장단의 변호사님께서는 행정소송 심리 중에 계실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 네. 뭐에 대한 행정소송이죠? 인원고 학생들 징계가 부당하다고. 그래서 저희가 그날 1차 징계. 예. 그래서 지금 24일 날 저희가 인원고 학생들에 대한 이 두 번째 26일 집회가 징계가 부당하다고 우리가 인권 침해로 또다시 국가인권위원회에다가 저희가 진정을 냈습니다. 그 PC 좌파기관. 그렇죠. 그래도 어쨌든 이용해야지. 네, 이거를 100% 이용해야지. 근데 이런 내용들이 다 지금 조희연 서울시 교육청에 보고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네. 저거 되면 국가인권의 결정이 잘못 나오면은 그건 영역을 해서 유엔에 찔러야 돼요. 아, 유엔이요? 유엔에 찔르면 돼. 왜냐면 국가인권위원회는 그러니까 그게 잘못한 거야. 그거 우리나라 기관이 아니에요. 원래 유엔 기관이에요. 유엔 기관을 국내 기관화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유엔 인권 그러니까 이게 그래요. 유엔 인권위 쪽이 완전히 PC 좌파 소굴이거든. 그래도 이런 걸 찌르면 무시를 못해. 그러니까 그래서 미국이 북한 인권을 다룰 때는 유엔 인권위를 통해서 다루질 않고 북한 문제 다룰 때는 UNDP 그러니까 유엔 경제 개발 기구 쪽을 통해서 다뤄요. 그럼 이쪽은 돈 질른 대로 목소리가 반영되거든. 인권위 쪽 가면 뭐 아프리카에서 인권 학살 국가도 인권위원 위원장으로 앉아 있잖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근데 좀 그 인권이라는 게 좀 복마전인데 그러나 그래도 이용할 가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영역을 해서 전부 다 띄워야 돼. 그러니까 유엔 인권위에 가서 이거 너희 판결 난 거 영역해서 우리가 다 보낼 거다라고. 세계 각국에 다 보내고 모든 언론기관에 다 보낼 거다. 네, 요거 이제 변호사님과 상의를 하고.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이상한 PC 좌파 완장지를 컨트롤할 수 있는 길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저지른 일들을 영역을 해서 국제사회에 알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이걸 일회성으로 저희가 이제 인원고 학생들에게 지금 저희가 이제 인원고 학생들에게 서포트해 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면 아직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괜히 했다는 어른들이 여기 이제 관여해서 통제한다는 오해를 또 음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장단영 변호사님이 이제 법률을 이제 담당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저희가 다음 주 수요일 날 2시부터 저희가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인원고 사태를 통해 바라본 교육 정서와 토론회를 하고 여기서 이제 단순히 토론회에 그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확대하고 그리고 일반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하는지에 대한 대안 제시와 그리고 그것을 행동을 옮길 수 있는 것까지 저희가 이걸 이제 정기적으로 이런 토론회와 함께 그거는 일정을 잡아가려고 하고 또한 이번에 패스트트랙에 올라와 있던 선거법에 보면 18세까지 이제 선거 연령이 낮춰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분명히 정교조 및 잡다한 무식한 교사 노동자들이 학생들에 대해서 이제 정치 부분을 거론하게 될 것 같습니다. 광노현이 이끄는 단체가 무슨 이번에 선거교육 한대잖아. 이제 이 문제도 저희가 지금 카드 뉴스 만들어서 배포를 할 겁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번에 인원고 사태에도 광노현이가 이끄는 그 단체가 토론회를 주최하고 그랬었다고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되면 지금 이 전국 학생 수호 연합 이 아이들과 함께 녹취를 전문적 이렇게 유도를 좀 해가지고 녹취를 해서 그러니까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선거 교육에 어떠한 정치적 편향성을 가지는지 녹취하는 게. 그러니까 지금 저도 나이가 지금 많아졌는데 하여간 제 또래보다 어린 애들이 이제 대부분 중고등학생 학부모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좀 집중적으로 해서 이번 기회에 이 정교조 교사들이
얼마큼 애들에 대해서 편향되게 가르치고 하여간 무식한 애들이 있을 거예요. 무식하고 부진한 애들이 있을 거예요. 교사들 중에. 그렇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이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하면 또 국민들이 알 수 있게끔 언론을 통해서 내보낼 수 있을 것이냐. 우리가 하면 안 실어주겠죠. 예, 예. 네. 그때 이제 또 이 아이들이 앞장서서 움직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포스터에 보시다시피 그러니까 이제 1월 8일 수요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인원고 사태에 대한 우리 저기 세미나가 있는 거죠. 네네. 그런데 이게 왜 또 주호영이야? 주호영은 저기 탄핵 찬성파인데. 너 욕 먹겠다? 벌써 욕 먹고 있습니다. 왜 뭐라 그래? 아니 어떻게 호국단이 탄핵 찬성파하고 같은 국회의원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그래도 제가 알기로는 그때 탄핵 찬성에 했던 그 본인의 그 처신에 대해서 반성하는 국회의원은 내가 알기로는 딱 2명이었었습니다. 조용하고 심재철 의원이었다. 그래서 한번 저희가 하는 걸 좀 믿고 좀 지켜봐 주시죠.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주호영은 제가 이제 세뇌 탈출에서 가끔 말씀드렸는데 특이한 사람이에요. 이 정치 위기가 이제 불거져 나오기 시작한 게 2015년에 국회법 개학 소동이거든요. 유승민. 야, 유승민이 주도했죠. 그게 이제 뭐냐면은 국회법을 고쳐서 그 대통령령을 국회가 심의할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지금 문재인 일당이 하는 짓과 똑같아. 문재인 일당이 하는 짓이 그거 아니에요. 법을 가지고 헌법 체계를 파괴하는 거잖아. 네네. 헌법을 우회하고 조롱해 버리는 거거든. 이 국회법 소동이 똑같은 거예요. 대통령령은 상권분리 원칙에 의해서 만드는 거라고. 헌법 체계라고요. 근데 국회법을 갖고 삼권분립을 깬 거라고 이게.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유일한 법안이 바로 국회법 그 개학 소동이에요. 그때 친박이라는 것들도 전부 찬성했고요. 기권하고 반대를 합치면은 한 20표 나올래나. 그런데 대부분 기권이야. 반대 거의 없어요. 제가 지금 기억을 하는데 최경환인가 서청원 중에서도 하나만 반대하고 하나는 기권 반대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그거 쫙 이제 그 전광판에 이름 뜨는데 유승민이가 딱 완장 차고서 야 저거 찍어 이러고. 아 진짜요? 정말. 근데 내가 그때 참 특이한 게 반대에 주호영이 들어있더라고. 그 반대 한 7, 8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야, 저 사람 저거 상당히 강골이네. 난 그래서 그때 참 좋게 봤었어. 왜냐면 내가 그때 열받아 갖고 2016년 4월에 저기 어디야 저기 내려가서 유승민 선거고 대구 동구를 내려가서 내가 역선택해 가지고 저기 누구지? 저거 이승천이라고 민주당 후보 유세를 하고 다녔잖아. 네. 그래가지고 백모 빨갱이라고 또 네. 참 아니 그 정도로 심각한 사안이에요. 그 국회법 난동 사건이. 아니 그래서 나는 주호영에 대해서 최소한 국회법 난동에 관해서만큼은 동지의식을 가지고 있어. 아니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 좀 못하지만 네. 제가 모든 사람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저는 이제 어르신들이나 이렇게 네. 저한테 그 카톡이든 아니면 문자 한번 보내기가 얼마큼 생각하고 보내시겠어요, 그죠? 네, 네. 그러면 제가 가급적이면 그 늦게라도 그걸 이제 일일이 대답을 해드리고 많이 그러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구에서 민주당 선거하는 게 위장 우판 의원이 그러니까 이게 뭐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백모노 말이야, 막 그랬다고 하면서 저한테 그래서 제가 말을 합니다. 아니, 제가 그걸 일일이 다 설명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볼 때 한 5가지 원하는 게 있으면 그 중에 한 2가지, 3가지 맞으면 진짜 그건 100% 맞는 겁니다. 그거 어떻게 우리가 평생을 다르게 살아왔는데 어쨌든 그걸 갖다가 다 내 마음 갖고 또 어르신 마음처럼 그거 할 수 어르신은 있겠습니까? 그럼 그때 가서 유승민 내버려둬야 된다고 말하는 아니, 거예요? 거기까지 모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대구에 가서 민주당 후보 유세했다만 알지. 그래서 그래 모른다니까. 그게 역선택이었거든. 네. 유승민 한번 너 당해봐라. 그래서 이승천이 아무 준비 안 하고 마감 10분 전에 등록한 인간이 무려 25% 나왔어. 그래서 선거운동 자금 다 보전받고 유승민이 그냥 총알의 의결이 지나갔지. 그래서 그런지 유승민이 뭐 시켰다고는 난 생각 안 하는데 뭐 나랑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나를 선거법 위반으로 또 고발장이 이만해요. 아 고발장 그러니까 또 선거법 위반으로 그 사건을 갖고 우파에서 왔다 갔다 한 사람이야. 네. 근데 나는 그 느끼면 뭐 유승민이랑 좀 관계가 있지 않나 이런 뭐 내 마음속에 어떤 그 의심은 있지만 뭐 그 증거는 없는 거고 나랑 아무 이해관계도 없던 사람이 갑자기 그래가지고 내가 이 그 선거 근데 그 사람이 참 잘못한 게 아까 저기 그 우리 오 대표님 나 부를 때 주필이라고 불렀잖아. 나 뉴데일리 주필 아니야. 네. 그러니까 내가 보통 명함을 그때 그렇게 쓰고 다녔거든. 그러니까 나 고발한 사람 그 유승민 광팬이겠지. 그 대구에서 내가 이렇게 하고 다닌 게 유세하고 다닌 게 선거법 위반했다 이거야. 네. 왜 선거법 위반이냐? 저 사람 언론인이다 이거야. 그 내가 하도 갑갑해서 공직선거법에 언론인이라는 규정을 찾아봤지. 그랬더니 상근자여야 돼. 네네. 그런데 나는 굉장히 소액을 받는 비상근이었고 네. 출근한 적이 없고 책상도 없고 거기에 4대 보험도 없었고 굉장히 액수는 소액이고 그러니까 명함만 명예직으로 주필이요. 네네네. 그러니까 나는 법규상으로 언론인이 아니에요.